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요즘 대권주자 설문조사에서 부동의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뒤를 쫓는 가운데 여권에선 2명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대통령 실장 등이 있죠. 야당에서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패배 후 잠잠한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대권을 노리고 있는데 지지율이 미약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대망론도 나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도 본인은 부인하지만 좀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강력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제일 떠오르고 있죠.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좀 기대하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윤 총장은 지금 대권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고 이 대치 상황이 어느 쪽이로든 좀 정리가 되면 거취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통합당에서는 이것과 별개로 윤 총장과 별개로 염두에 두고 있는 대권 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주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얼마 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권 도전 경험이 없고 영호남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대권에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이분은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서 덕수 상고를 졸업하고 입법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했죠. 그래서 이제 고졸 신화, 흑수저 신화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실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1년 반 정도를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이 생활이 이제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여당 출신 참모들,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을 이제 다 장악을 한 상태에서 정책 추진에 이제 역부족을 느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물러났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당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김동연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제 경제 정책의 수장이어야 하는데 이분의 의견을 남들이 잘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 다 이제 지나가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지난 4.15 총선에서 야당이 이분을 영입하려고 애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야 양쪽에서 제안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결국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뜻이 있었던 건지 이제는 대권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에 따르면 본인도 의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모로 여권의 대항마가 되면서 중도층, 보수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유력하게 이제 당내에서 거론된 인물,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서 거론된 인물이 홍정욱 전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죠. 이분은 1970년생입니다. 좀 젊은 편이고요. 7막 7장이라는 자서전으로 유명했는데 하버드 출신이고 국회의원 지냈고 언론사 사장 이런 스펙들을 이제 많이 갖췄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이분을 서울시장 후보로 데려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공을 들였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제 딸이 미국 유학 중에 마약 밀반입으로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상 대권 후보로는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얼마 전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입에서 백종원, 백선생, 더본코리아 대표의 이름이 나왔죠. 이제 앞서 김 위원장이 계속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그 당의 대권 후보나 대표급으로 40대, 50대 경제 전문가, 경영을 경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인물, 이런 사람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때 벌써 네티즌들이 그럼 백종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진짜로 김 위원장이 이 분의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예를 든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백종원 씨도 이제 계속 전혀 뜻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때 김종인 위원장과 그 주변의 이야기는 그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한 명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입니다. 게임 리니지로 유명하죠. 이 직장인들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리니지로 유명한 NC소프트의 대표고 벤처 1세대입니다. 1967년생이죠. 이 김택진 대표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구단, NC 다이노스를 창단해서 자기가 구단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 뭐 게임 이런 걸 좋아하는 남성들 사이에서는 뭐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요. 택진이 형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본인 이제 자사 광고에도 뭐 직접 출연을 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인물이기도 하죠. 뭐 이분도 총선 당시 이제 여야 영입제의 굉장히 이제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뭐 지금 와서 출마할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대선 후보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 들은 얘기인데, 미래한국당, 지금은 없어졌죠. 비례정당. 이 한국당이 총선 후 이제 당분간 통합당과 합당을 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뭐 임제도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대선 준비를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는 이제 기존 인물 가지고는 이제 통합당과 별로 차별화도 되지 않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 당 대표로 김택진 대표를 영입하려고 이제 뭐 총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접촉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당장 뭐 김택진 대표가 뭐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계속 설득을 할 이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빨리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하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제 갑자기 통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 방안은 일단은 지금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택진 대권 후보설 뭐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분 외에 또 이제 얘기 나온 한 사람을 보자면 저격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있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 조국 사태, 뭐 총선 이럴 때 이 진 전 교수가 그 여당을 촌철살인으로 계속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100석이 넘는 정당이 진중권 한 명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뭐 물론 진 교수가 보수를 뭐 대표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진 교수 얘기가 나오겠나 싶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한 1년 반 전에는 한 11월에는 후보의 윤곽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야권에 이제 마땅한 선두주자, 대권주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이 이제 SNS 통해 이런 얘기를 했죠. 김종인 위원장의 대권 후보 찾기 20곡개가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뭐 40대, 50대, 경제마인드, 뭐 백종원, 비호남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자꾸 말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없더라 뭐 얘기하고, 또 최근에는 자꾸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당내 주자, 대권 주자들 좀 자극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이제 막 이런 현란한 김종인 위원장의 드리블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빨리 대권 후보가 뜨면 흠집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엄마 찾아 3만리, 20곡개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정치가 장난이냐 뭐 이런 인식을 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국민 상대로 이제 떠보기 하고 뭐 이런 거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당은 좀 당 내외를 막론하고 빨리 대권 주자군을 확보해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대권에 집중하는 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